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저는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 챗GPT라고 하는 그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에게 물어봤어요. 책을 많이 읽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고, 그랬더니 그 답을 이렇게 내놓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몇 권 목표량을 세워라. 읽고 싶은 책 목록을 우선 만들어라. 책 읽을 시간을 따로 확보해라.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좋은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고민이 생겼어요. 챗GPT의 시대에 이 작가와 강사라는 나의 직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길 때 저는 책을 찾아 읽습니다. 고민이 고민입니다. 하지현 지음 마티스 블루. 방송사에서 일할 때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특강을 청해 듣는데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 의대 교수님으로 일하시는 이 정신과 전문의인 하지현 선생님 이 특강을 듣고 제가 느꼈어요. 와, 이분 배울 점이 진짜 많은 분이구나. 저 그런 분 만나면 그분이 쓰신 책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서 읽습니다. 하지현 선생님의 책을 읽다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 나아가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죠.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실행을 잘하기 위해서고요. 즉, 고민, 결정, 실행의 순서로 이어지는데요. 문제는 고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고민을 오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고민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지쳐버려서 정작 결정이나 실행에 힘을 쏟지 못하게 되거든요. 고민을 줄이고요. 결정하고 실행에 들어가는 노력을 늘려야 합니다. 고민을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책 읽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길을 걷는 습관, 좋은 습관이 많아질수록 뇌는 편해집니다. 책을 읽을까 말까, 아침에 운동을 나갈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바로 실행하게 되거든요. 뇌가 아주 적은 에너지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습관적 행동에는 자극이 영향을 줍니다. 자극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한번 길이 나면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나쁜 습관이 들면 깨기가 쉽지 않듯이 좋은 습관이 생기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기, 조깅하기, 소식하기 등 몸에 익으면 저절로 하게 되고 못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고민하는 대신에 작은 습관을 실천해 봅니다. 매일 꾸준히 무언가 실행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뿌듯함과 긍지라는 보상을 안겨주니까요. 우리 뇌는 고통과 불편을 한 가지로 묶어서 인식합니다. 둘 다 피할 대상이고 없으면 더 좋다고 느끼지요.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우리 앞에 놓인 아주 많은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고통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고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견뎌내면 될 일이고 불편이 지속한다고 해서 위험해지거나 생존에 위협을 줄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고민거리가 생기면 먼저 물어봐요. 이건 고통인가 불편인가? 자, 불편은 견뎌내도 될 문제니 당장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고민거리에서 빼고 고통을 주는 일만 남깁니다. 자, 몇 개 안 남지요? 이제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낯선 것을 불편하다고 여깁니다. 새로운 환경의 가치관이 기존의 가치관과 부딪히거든요. 자, 낯선 상황을 위험 신호, 고통의 영역으로 인식하기에 앞서 일단 불편과 고통으로 나누어서 구분해 봅니다. 자, 정신과 전문의인 하지현 선생님은 적응에 걸리는 시간을 3개월로 잡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동호회에 나갔는데 석 달이 지나도 낯설고 불편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아마 조직에 문제가 있거나 나와 안 맞는 집단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적어도 3개월 이내라면 낯설고 불편한 느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자, 고민 중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죠. 자, 3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이 세상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10명이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한 명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누군가 아무리 나를 싫어해도 설마 지가 날 죽이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며 사는 겁니다. 셋째,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휴, 내가 부러워서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할 이유가 줄어들어요. 이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것은 마치 국수 삶을 때 냄비에 물이 확 끓어서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럴 때 끓는 냄비에 냉수 한 컵 이렇게 부으면 거품이 슉 가라앉죠. 이거 3번 정도 반복하면 국수가 다 삶아집니다. 화도 마찬가지예요. 확 끓어오를 때 3번 정도 심호흡을 해봅니다. 딱 3초만 기다리면 마치 찬물을 부은 것처럼 화가 사그라듭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정적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감정에 따라 일의 성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내랑 다투었거나 아이랑 속상한 일이 있다고 회사에서 일할 때 나의 성과물에 영향이 있다면 진정한 프로라고 하긴 어렵겠죠.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프로가 갖추어야 할 자세고요. 쉽지는 않아요. 국수를 삶을 때 찬물을 한 컵씩 들이붓는 것처럼 화를 사겨봅니다. 그게 프로의 자세예요. 우리는 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죠. 자, 그러다 보니 고민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요. 어차피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애초부터 최선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보다 더 효율적인 고민의 방식은 최악을 배제하기입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아닌 것부터 제거하는 것이 최선을 찾는 노력보다 한결 쉽고 간단하거든요. 정신과 상담을 하며 저자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 안 맞는 것이라 그래요. 그럴 때는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냥 운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선택을 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 오늘은 그냥 운이 안 따르나 보다 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은 의외로 호의적입니다. 타인을 악하고 이용하려는 존재로 생각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타인의 잠재적인 선함과 괜찮음을 인정해 보세요. 도움을 청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상의 고민을 절반으로 줄이는 뇌과학과 심리학의 힘, 고민이 고민입니다. 마음 공부에 참 좋은 책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자이신 하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제가 MBC에 특강 오셨을 때 뵙고 그때 완전히 팬이 돼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끝나면 얼른 보내고 우리끼리 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지연 선생님 수업 듣고 나면은 꼭 붙잡고 힐링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그러면서도 깨달음도 있고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고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게 없어요. 영어 공부책, 그렇죠. 수학 공부책, 그렇죠. 국어 공부책은 있지만 네. 공부법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민을 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책이다. 이번 책 보고 예. 선생님의 내공은 그 깊이를 내가 가늠할 수가 없겠구나. 아, 이거 언제 떨어뜨리시려고 얘기를 하시나.